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드디어 5월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우리가 보통 제2의 봉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제3의 봉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지난해에는 9월에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달 앞당겨서 8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병 사태 때문에 비대면 신청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오늘은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변경된 내용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2019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에서 36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서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이번 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월에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해서 신청하신 분들은요, 이번 정기 신청 대상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568만 가구 중에서 365만 가구가 이번 정기 신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최근 변경된 내용 중에요,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지급의 부분인데요. 재난에 가까운 감염병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구별로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죠. 그러니까 4인 가구를 예를 들면요, 최대 300만원을 받고 자녀 둘이라고 가정한다면 총 440만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는데요. 전자신청이 어렵고 낯선 노년층은요, 장려금 전용 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층 같은 경우에 안내문에 연락처 그리고 계좌번호만 기재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셔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 ARS 전화 1544-9944, 1544-9944를 통해서도요, 간편하게 신청할 수가 있고, 국세청에서 만든 모바일 앱인데요,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1544에 9944번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혹시나 1544에 9944가 전화가 많이 몰릴 경우에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청별로 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있으니까요,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자녀 장려금 신청을 할 때요,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문자나 전화가 와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 받아가라 라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왔을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라든지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개인정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를 할 때는요, 100%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기간은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한 달간인데요. 만약 여러분께서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되는 기간을 놓치셨다면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늦게 신청하셨기 때문에요,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급을 받는 날짜도요, 8월이 아닌 10월 이후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서요,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셔서 8월에 꼭 지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 12월 1일까지니까요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한번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는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 18세 미만 자녀는요, 이번 정기 신청에서는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하는 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면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지급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배우자가 있느냐, 부양가족이 있느냐에 따라서 단독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단독가구라는 것은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가구인 것이죠. 헛벌이 가구는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여기에서 직계존속은 부모님을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요,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9년 지난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요 2천만 원 미만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헛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요 3,6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요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함께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요 2019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 6월 1일 이후에 재산의 변동이 생기셨을 수도 있는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이런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시면요, 심사를 위해서 이 기준에 맞는지 조회를 실시를 하니까요, 이 점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지급을 받는지 알아볼까요?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서 결정합니다. 장려금 산정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우 복잡한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합니다. 자, 장려금 지급액 범위를 보시면 근로장려금은요, 단독 가구는 15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헛벌이 같은 경우에는 260만 원까지,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요,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을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지급과 관련된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요, 이번 5월에 신청하게 되면요 8월에 지급을 한다는 사실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지난해에는 원래 10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는데요, 9월 6일까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요, 약 한 달 정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간을 앞당겼는데요, 이번에도 8월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요, 진행이 잘 된다면 8월 이전 7월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감염병 사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요,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을 하겠다, 8월이라고 못 박아놨지만요, 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면 그 전에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예상도 가능한 것이죠.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요 6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신청하셨던 분들 한 달 정도 더 기다리시면요 6월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는요 정기 신청 그리고 반기 신청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 편리한가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을 하다 보니 당장 돈이 필요한 분들은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택하시는 것이 반기 신청인데요. 1년에 한 번 받는 것을 1년에 2번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다음은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 될 사항인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안내문을 받으시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지급 명세서,
공시된 기준 시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활용 가능한 자료로 수급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런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 결과에 따라서 신청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못 받을 수도 있다 라는 뜻이죠. 또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서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ARS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간단히 확인이 되고요.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분실한 분도 계시고, 또 안내 대상자 여부나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요. 손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화면처럼 사업자 등록 신청과 정정 등 이 난을 누르셔서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보시듯이 조회하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이라면요.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 안내가 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 금액과 다를 경우도 발생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감액이 되는 것이죠.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 공제가 차감이 된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하고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간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0%가 차감되는 90%만 지급한다 하는 차감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용 시간인데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안내문에 있는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숫자입니다. 확인하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1544-9944를 전화하셔서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번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시고 샵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 신청 1번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고 샵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려면 1번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맞으면 1번 이것을 누르시면 끝이 나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휴대전화 번호를 누르시고 샵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장, 그러니까 계좌로 수령할 때는 1번 그렇게 해서요. 은행 코드 입력을 누르시고요. 샵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가 농협이다 라고 한다면요. 코드 2번으로 되어 있죠. 2번과 샵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 여러분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샵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 계좌가 아니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겠다라고 한다면 2번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보시면요. 보이는 ARS, 들리는 ARS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실 때도 이용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를 하셔서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르시고 정기 신청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개별 인증번호를 누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요.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 신청하기에 가시면요.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에서는요. 회원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근로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변경된 내용과 신청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 신속하게 지급이 된다. 그리고 비대면 신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분이라면요. 주위의 도움을 받으셔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